이미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이 친중의 세력,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에는 항상 중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반이 사상의 송두리째 바뀌었죠. 지금은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이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하는 세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보면서 이 중국의 간섭, 중국의 이 침략 자체가 가장 위험 수준에 들어섰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친중, 친북 인사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리즈 인물이 떴습니다. 권영세인데요. 지난 시리즈 이재명에 이어서 권영세를 꼽았는데 중국몽을 찬양했던 권영세죠. 외교관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대변인이었는지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한 정권의 다툼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전복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더 나아가서는요,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회 쿠데타 수준의 흐름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광장에는 말이죠, 자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유를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단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나라 정상으로 돌려라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식 당론도 없죠. 집회에 참여는커녕 탄핵 반대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는 있는데요. 지도부, 이 중심에 있는 이 지도부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정 체제의 보루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이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선동 원내대표죠.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요, 탄핵 찬성파로 알려진 김재섭이를 비대위원회에 앉혔습니다. 정작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겠죠. 권영세,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당신은 그 지도부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정치적 균형을 가장한 체제의 무관심론자인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아니 물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권영세는 친중의 DNA를 가득 담고 있다. 외교의 탈을 쓴 사대주의자다. 라고 말이죠. 권영세에 대한 친중 행보에 대해서 팩트 폭격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6월 24일에 중국 신문망 인터뷰에서 중국몽은 인류 공동 번영의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2021년 6월에 주중 대사로 막 부임했던 권영세가 이 중국 신문망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중국몽이 인류 공동 번영의 기회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이 말이죠, 이 독재 정권입니다. 이 몇 년의 정권과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플랜이 아니다. 한번 잡으면 죽을 때까지 시진핑이 지금 몇 년째 잡고 있죠. 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이 지도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세계 장악 프로그램은 1대1로, 대륙으로는 1대1로가 있었고요. 이 해상으로는 지금 이 인공섬이라든지 우리나라 서해에 구조물을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해상을 장악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이런 중국의 비겁한 행보를 두고 이게 공동 번영의 기회다라는 건 속국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뭐 다름없지 않을까요?
한국도 중국몽 실현에 협력하길 바란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이 호호호 빙시 같은 짓 하는 것보다 더한 짓거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몽은 말이죠. 시진핑이 주도하는 공산당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용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용어를 한국 외교관이 기회라고 공공연히 발언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죠. 공산당의 행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기회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에 대해서 손잡고자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기계적인 중립이다 말하기엔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체성은 자유에서 굴종으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했다라는 건 본인의 말과 뜻은 뭐 동조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드 보복도 있었고요. 중국의 한한령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가 권영세였다라는 건데요. 산무 외교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권영세가 주중대사 재임 시기가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이었는데요. 이 사이에 사드 보복과 한한령이 여전히 유효했던 시절입니다. K 콘텐츠에 대한 수출이 제한됐고요.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송출도 차단이 됐고요. 화장품, 게임 시장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이때 많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이런 보복 앞에서 권영세는 항의도 없었고 입장도 없었고 행동도 없었습니다.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원론만 반복했고요. 중국의 보복에 맞선 실질적 대응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국 기업이 퇴출을 당하고 이런 시기다라면 그때 롯데마트가 가장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제 주중 대사로 있었다라고 하면 강한 뭐 성명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지도층을 찾아가 가지고 이 언론에 쇼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숨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무책임한 침묵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권영세가 이렇게 아닥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족 기업의 중국 사업과 매우 끈끈하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공적 외교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딱일 것 같은데요. 권영세 형제들이 대주주로 있던 홍콩 법인 TMPI-HK는 2012년에 중국 내 커피빈 사업권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미래 에셋이 본사를 인수하면서 계약이 해지가 되자 약 1,800만 달러, 그때 당시 212억 원을 합의금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벌어진 사업, 주중대사에 이제 권영세가 있는데 가족들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사업을 벌였다? 뭔가 끈끈하죠. 그리고 가족이 소유한 지분을 팔았다 200억에 이 구조를 보면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권영세의 중국몽 찬양은 사적인 이익과 무관한가라고 말이죠. 저는 이 중국의 머니에 취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권영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매입가에 정리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해 충돌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가 그 주중 대사에 있었을 때 이 중국 사업에 뛰어든다 가족이 아무리 가족이 뛰어든다라고 해도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죠. 이 뭔가에 콧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세는 중국에 끈끈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권영세가 2021년에 그 좌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한중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대만 침공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중국이 위협을 가할 때, 그리고 남중국해 군사적 도발을 중국이 해대고 있을 때, 여행자에 대해서도 보복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냥 굴종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영세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연합보다 한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 외교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에 발을 담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고 민주당에 있으면 딱 어울리는 사람이 권영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영세는 균형 외교를 외치지만 사실상 권영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행보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중국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외교다라는 겁니다. 중국 몽 찬양했죠. 사드 보복에 입 닫았죠. 가족은 중국 사업으로 200억씩 수익을 얻어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아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권영세는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곡된 인식, 그리고 오염된 가치, 그리고 왜 중국에 대해서 말을 못할까? 그것은 중국 머니에 취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중 대사가 아니라 친중 대사였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무책임 위원장이다라는 겁니다. 보수 진영이 이런 인물과 거리두기를 외면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체가 무너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이 친중의 세력,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에는 항상 중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는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중의 세력을 걷어내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은 말이죠. 한동훈을 다뤄볼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이 중국과 끈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찐득한 느낌의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인 한미 동맹에 대해서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